박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서울의 여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속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서 서울 시민과 공유하는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서울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예린 씨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다이나믹하면서도 힙한 느낌? 아이러니하게도 예린 씨가 생각하는 화려한 서울의 모습 뒤에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기억을 간직한 문화유산을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문화유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름과는 달리 끊임없는 가치의 재해석과 선택의 과정을 통하여 문화적 깊이를 더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예린 씨도 한 번쯤 들었거나 방문했던 곳도 있을 것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학살의 장소였던 아우슈비츠 절멸 수용소라든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의 체크포인트 찰리, 9.11 테러의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기념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네거티브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것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다크 투어리즘을 연구해 오신 가나자와 대학의 이대 아키라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ダークツーリズムがなぜ重要かといえばですね、亡くなった方を忘れずに覚えておき、その方に祈りを捧げるとともに、事故や災害戦争の教訓をですね、将来二度と同じような過ちを犯さないために、蓄積する、そのためにダークツーリズムが必要なんですね。どんなことが重要かという趣旨でしょうかね。ダークツーリズムを展開するにあたっては、個人を非難したり攻撃しないように、ダークツーリズムを作っていくことが重要です。誰かの責任を追及したり追い詰めたりすることは、未来への教訓を作る上ではですね、あまりいい方向には働きません。社会全体の記憶として、ダークツーリズムを承継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 교수님의 말씀처럼 서울의 네거티브 문화유산 가운데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극복하고 지금은 희망의 공간으로 발전해가는 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딘지 궁금해요. 제가 뭐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네, 자신 있어요. 축구공! 축구! 혹시 월드컵 경기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와! 지금의 월드컵 경기장과 월드컵 공원이 있는 과거의 난지도라고 불렸던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 혹시 상암 월드컵 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상암은 방송국 때문에 많이 가봤고요. 소풍으로도 많이 가봤고, 일단 요즘 SNS 핫플, 억새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푸른 강도 있고 초록 들판도 있고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노을을 볼 수 있는 도심 속 생태 휴양지 월드컵 공원. 하지만 이것이 이곳의 30년 전 모습입니다. 이곳이 30년 전 월드컵 경기장이라고요?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지금이랑 너무 다른데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설마 쓰레기더미예요? 30년 전 이곳은 거대한 쓰레기산이었어요.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난지도는 이름 그대로 난초와 지초, 갖가지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겨울이면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겸재 정선의 오랜 벗이었던 사천 이병헌은 정선이 그린 금성평사라는 난지도 그림에 다음과 같은 시를 붙였습니다. 난간머리에 저녁빛이 찾아오니 심리 호수에 석양이 들이었구나. 붙들고 한참을 생각하니 모래벌에 내려앉은 기러기 그림이구나.
아, 근데 진짜 그림이 너무 예뻐요. 좀 마음을 울리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쓰레기가 쌓이게 된 거예요?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쓰레기 양이 급격히 증가하더니 결국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지정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면 되잖아요. 당시 서울의 변두리였던 한강 주변에 총 10곳의 매립지가 조성되었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물색하던 서울시의 눈에 아직은 구체적인 시가지 계획이 없었던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곳이 난지도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난지도에 매일 쓰레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978년 3월 쓰레기 매립지가 된 난지도에 본격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요. 매일 약 2만 톤의 쓰레기가 난지도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악취, 파리, 먼지가 많아서 산다도라고 불렸습니다. 혹시 매립가스 처리 시설 같은 건 없었나요?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거의 모든 매립지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립가스로 생기는 화재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소방차로도 진화하기 힘들어서 불도저를 통해 흙으로 덮으며 꺼야만 했습니다. 그럼 화재는 얼마나 자주 일어났어요? 15년 동안 대략 1,400회 정도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길게는 45일간 지속되기도 했고요. 와. 당시의 상황을 보도했던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이 나 이틀 동안 산업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타오르면서 내뿜는 유독가스와 연기가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일대를 덮어 1만여 가구 주민들이 곤욕을 치렀다. 불은 난지도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쌓아놓은 길이 300여 미터, 높이 8미터의 쓰레기 더미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해 일어났다. 일부 사람들은 매립지로 변해버린 난지도를 떠났지만 그마저도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곳에 남아 버려지는 쓰레기를 주워서 팔았습니다. 제가 사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혹시 이 사파 속에 이 물건이 무엇인지 혹시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일단 바구니 같고요. 그리고 바구니를 매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집게? 이거는 망태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커다란 망태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옷가지와 빈병, 종이, 플라스틱 등 돈이 될 만한 것을 주워 모으는 사람을 일컬어 넝마주의라고 합니다. 난지도의 넝마주의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 비닐 천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 불이 나는 곳에서요?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위험하지요. 급기야 1984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정착촌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지도가 좀 버려진 땅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1984년까지만 난지도를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이후 1993년 3월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1978년 이후 15년 동안 무려 98m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산 2개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30층이 넘는 높이인데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는 1993년 3월 19일 17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당시 난지도 매립지의 오염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대로 호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생기면서 난지도를 살리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이다. 그 서울시가 공원화를 할 것인가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 수익성이 남질 않았고 또 하나는 그 많은 쓰레기하고 토사를 묻을 그런 땅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활용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 근데 죽은 자연을 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침출수가 주변 토양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물막이 벽을 세우고 메리가스 처리 시설을 설치해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난지도 공원화 사업은 하나의 사건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혹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일단 축구공을 괜히 보여주셨을 것 같진 않고 월드컵 경기장으로 유추해 보면은 2002년도에 그 한일 월드컵? 네, 맞습니다. 1997년 10월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주 경기장을 상암동에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난지도 공원화 사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축구대회에 맞추어 105만 제곱미터 규모의 월드컵 공원이 2002년 5월 1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평화의 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난지 한강공원 등 5개의 테마공원으로 구성된 월드컵 공원과 제1 매립지인 노을공원에는 대중골프장이, 제2 매립지였던 하늘공원에는 곳곳에 억새풀을 심고 3만여 마리의 나비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죽어가던 땅에서 다시 새싹이 자라나고 나비도 날아다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난지도는 아주 오래전 가지고 있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회복했고요. 연간 1,000만 명이 이곳을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믿기 어려운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늘공원이 서울에서 유명한 산책 코스 중 하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Just 20 years ago. Wow. 제가 어릴 적에 뭐 학교를 가거나 강변북로를 지나가거나 할 때 쓰레기차가 이쪽으로 지나가서 쓰레기를 막 쌓아놓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 지역은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했던 지역이야. 너무 악취나고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와보니까 천지개벽을 해서 서울 시민들이 가장 즐기는 그런 그 명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선진국답게 이런 것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I'm not sure. I mean, I really like it this way. For me, it's really cool that in a city this big, there's like a natural place like this, you know, so very peaceful, nice views. So for me, I think there's no need to change it. 앞으로도 하늘공원을 더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고 더 발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즐거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지도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던 이도, 죽음으로 변해버린 그 땅에서 거칠고 모진 삶을 이끌며 살아갔던 이도, 그리고 이곳 난지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이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어쩌면 난지도에 어두운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파란만장한 역사의 굴레에서 야기된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 공간이 된 월드컵 공원이 치유와 화해의 공간으로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던 걸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